우리 홍수모 TV 좀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요. 구독 또 공유도 좀 해주셔서 좀 많은 시청자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네. 뭐 시작해볼까요? 네. 뭐 저번에 보니까 우리 우리 홍수목 TV에서 대곡동에 대해서 네. 1탄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또 2탄이라고 또 제목에 이렇게 하셨는데 대곡동에 과연 어떤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좀 소상히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일단 실방으로 말씀을 드렸고, 네. 어저께 또 일부 편집해서 올렸어요. 네. 근데 속보로 단독으로 그게 갑자기 올라와서 네. 제가 그냥 소개만 해주는 차원이었고, 네. 또 자세하게 그 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거를 제가 미처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 기사를 또 찾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일요 서울인가요? 어디죠? 일요신문 아닙니까? 예, 일요신문. 네. 일요신문에 이어서 또 다른 또 그 언론 매체에서도 이 기사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신동근 의원에 관한 거는 이제 빠져 있고 그 자체만 집중이 돼 있는데 네. 뭐 그 대동소이해요. 네. 대동소이한데 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기사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그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네. 이 대곡 2지구, 대곡 3구역이죠. 네네. 대곡 3-2구역에 무슨 일이 570만 원 지불하고 8억 4천만 원어치 토지를 확보했다. 네. 어우 대단한 기술이네요. 네네. 네. 570만 원을 지불하고 8억 4천만 원어치 토지를 확보했다. 네. 대곡 3-2구역에 무슨 일이? 야 이런 거 보면요 우리 건설 시행사들 있잖아요. 네. 야 건설 시행사들은 참 땅도 싸게 사고 땅도 이렇게 싸게 사면서 확보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네. 토지를 확보하는데 좀 수도권에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사실 토지를 확보를 못 되기 때문에 토지 확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네. 특히나 수도권 검다 신도시 인근에다가 이렇게 토지를 확보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건데 네. 이 지역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검단 신도시에서 취소된 지역이에요. 네. 북부 지역이죠. 네. 취소된 지역이고 인천으로 봐서는 상당히 김포랑 이제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접경 지역이죠. 네,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멀고 네. 그 산골짜기예요. 네. 그 지금 가연산 있잖아요. 네네. 가연산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리고 뭐 지금 보니까 수도권에 거의 우리 인천시에서도 거의 이제 마지막 남은 거의 오지라고 봐야 되겠죠. 인천시에서는 그렇죠. 네, 인천시에서. 인천시 북쪽에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산골짜기에 있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거기 그 산골짜기 뭐 지금 가려면 도로 하나를 쭉 가서 쭉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그거를 김포 신도시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김포 신도시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붙어 있죠. 네, 그러니까 도로 하나를 놓으면은 거기를 김포시로 신도시의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투자 안 하고도 아주 그 도시에 네. 바로 접할 수 있는 그런 요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뭐 그거를 벌써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은 다 먼저 냄새를 맡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이제 원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원주민들의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뭐 계약금을 다 딱 주면 모르지만은 이게 지금 인허가 과정이란 말이에요. 네. 인허가 과정이니까 인허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행사라든가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10%를 다 주기가 위험 요소가 있는 거죠. 10%를 줬다가 만약 예를 들어서 개발이 뭐 인허가 과정이 잘 안 됐다. 그러면 10% 뛰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예 땅을 사든지 네. 이렇게 되는 건데 뭐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제 그 대곡 3-2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 네. 뭐 이런 민원이 이제 있는 것이죠. 네, 그쪽 그 대곡동 원주민분들을 토지주 네, 그런 얘기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기가 그 처음에는 우송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개발 그 도시 뭐 조합이라 그러는데 아직 조합 설립은 안 됐고 네. 이런 회사가 먼저 들어가서 이제 지주 작업이라고 하죠. 토지를 이제 확보를 하는 거죠. 사들이는 작업. 예, 네. 확 사들이는 건 아니고 네. 확보를 하는 거예요. 네. 나중에 팔더라도 나한테 그걸 위임한다. 네. 내가 사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확보를 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호반건설에 출자한 회사가 달려드는 거죠. 그렇죠. 위치가 좋으니까 네. 달려들어서 이 먼저 했던 우송보다도 아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조건이 좋다고 그러면 호반에서는 이쪽은 어떤 나중에 정말 개발이 될 것 같다라는 어떤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더 주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호반이 또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많은 회사거든요. 대형 건설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는 지금 당장에 뭐 개발이 안 되더라도 그거를 사놓고 있어서 나중에 개발하더라도 크게 뭐 회사의 운영에 네. 문제가 이제 없는데 네. 자본금이 작은 회사의 경우는 뭐 단번에 승부를 걸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줄여나가기 때문에 소위 약정 계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약정 계약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한스경제에서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한스경제에서 나온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주민들이 사인한 계약서엔 약정금이라는 함정이 숨어 있었다. 네. 이제 W사는 우송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8억 4천만 원어치 토지를 확보하면서 지역 주민에게 약정금으로 570만 원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계약금은 8,400만 원, 10%가 되는 거잖아요. 네. 지우기로 했는데 네네. 일단은 570만 원을 주고 약정 계약을 체결한 거죠. 네. 문제는 지역 주민이 이 우송과 맺은 약정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서상 명시된 네. 계약금의 100을 배상하고 해지할 수 있다는 그 조항에 따라서 네. 실제 수령한 약정금이 아닌 계약금 8,400만 원의 100을 배상해야 한다는 점이다. 100이라고 그러면 그럼 8,400만 원을 곱하기 2하면 1억 그렇죠. 6천? 예, 800만 받지도 않은 8,400만 원을 내주고 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또 배액 배상이니까 네네. 그거에 그 계약금을 받지도 않은 계약금 내주고 또 내가 또 그만큼의 돈을 네. 내야 하는 것이죠. 570만 원을 받고 나중에 나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해지해 주세요. 그러면 1억 6천 8백만 원을 줘야 된다. 네네. 이런 지금 좀 불공정하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결국 약정 계약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W사 우송이에다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네. 계약이네요. 주민들은 우송에 내용 증명을 보내 부동산 매매 약정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금을 수령한 게 아니므로 네. 매매 약정 계약 해지를 통보한다고 밝혔고 네. 이 우송은 내용 증명을 보낸 주민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에 들어갔다. 이런 거죠. 네, 이런 거예요. 아니, 네, 이게 이제 핵심이죠. 핵심. 아니 짓지도 않는 돈을 해지해달라고 저기 하는데 이거를 주민을 상대로 또 민사소송을 거는 우송. 우송은 참 더 조금 뭐랄까 좀 더 이상하네요. 네? 그렇죠. 계약은 뭐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네네. 그 계약이 과연 이게 좀 누구에게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계약이었느냐. 그렇잖아요. 그렇죠. 너무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일방적인 아니, 저 이거 보면서 뭐 베니스의 상인인가? 네. 뭐 그거가 생각나요. 거기 뭐 유태인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만약에 못 갚을 경우에 너의 심장을 도려내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랍비가 와서 얘기했나? 그래서 심장을 가져가되 피 한 방울이라도 나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이 약정금 이제 8억 4천만 원어치의 땅을
그 확보하면서 57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에 그 계약을 토지주가 해지할 경우에 받지도 않은 계약금 그것도 물어내고 또 배액 배상이니까 그렇죠. 그 금액만큼의 또 돈을 물어내야 되는 네. 이런 이제 약정 계약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이 불편해한 거죠. 네. 근데 그 원인을 이제 그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냐? 호반건설에서 뛰어들면서 왔다는 거죠. 근데 호반건설에서 정상적으로 계약금 10%를 10% 정상적으로. 주었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안한 거죠. 야, 누구 동네 마을에 관해서 만나서 야, 어떻게 땅 계약했어? 물어볼 때 나 계약했는데 호반에 그 출자한 회사 골든 뭐 개발인가요? 네. 뭐 거기 그쪽에서는 나 10% 받았어. 8억 몇천만 원 팔았다 그러면 8천 몇백만 원 받았어. 네. 누구는 8천 몇백만 원 받았는데 누구는 뭐 570만 원 받고 네. 어떤 사람 500만 원 받고 그러니까 야 이거 나 글로 갈래.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로 가려면 또 기존의 약정 계약을 해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 이거는 이제 소송에 들어갔다니까 그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했으니까 뭐 소송에 따라서 무슨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우리 신동문 국회의원이 거기에 개입을 했다는 거죠. 네. 개입을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런 사항에서 일반적으로 의정활동 방향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것인가 그 방향과는 다른 쪽으로 움직였다 하는데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을 때 지역구 국회의원은 주민들의 좀 그 어떤 소리를 좀 이야기를 좀 귀 기울이고 네. 주민들의 편에 서서 좀 일을 좀 해결하고 모색하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어저께도 제가 이제 방송에서 올렸습니다만 네. 이게 그 일요신문, 네. 네, 일요신문이죠. 제목이 멋있습니다. 화천대유의 향기가 네. 모든 게 다 글로 통하게 돼 그러니까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화천대유의 향기가 난다. 네. 여기에서 네. 그 앞에 내용은 뭐 그 한스경제의 내용이랑 똑같은데 네, 네. 문제는 이 우리 신동근 우리 국회의원이 말이죠. 네. 이 그 호반건설 관계자를 불렀다는 얘기죠. 네. 예? 아니 근데 호박건설 관계자를 왜 네. 그 불러드릴 이유가 여기 이제 있을까요? 여기 신동근의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네. 불러서 이제 소문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소문은 네. 불러서 신의원이 이런 상황에 호반 건설 관계자를 불러 우성과 손을 잡으라고 강요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네. 이런 거죠. 네. 김 대표 신의원과 골든개발 골든개발이 아니고 우성. 우성의 김 대표가 특수관계자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네. 그 주민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복수의 관계 네, 복수의 네. 주민들 네. 저 기사에 나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게 불렀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 손을 잡으라고 했다. 네. 강요했다는 소문도 퍼졌다. 네, 퍼졌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손을 잡으라는 얘기가 무엇이었을까? 없는 네. 얘기가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우성을 중심으로 이제 이 상황을 바라본 거죠. 네. 우성을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우성이 이렇게 있으니 여기 기득권을 네가 인정하면서 손을 잡아라.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몇 가지가 있겠죠. 야, 그 우성이 확보한 땅을 니들이 인수를 해라. 라든가. 네. 그 인수하는데 그냥 주겠어요? 그건 아니죠. 보통 뭐 이렇게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보통 다른 이제 그 시행사라든가 건설회사 이런 데다가 이제 좀 플러스 알파 해서 이제 넘기든지 네.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면 우송과 같이 약정 금액을 뭐 570만 원 네. 뭐 그런 식으로 똑같이 좀 비슷하게 맞춰서 이렇게 하려든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 막 여러 가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네. 네. 그렇게 어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이익금을 같이 나눠 가져라. 그럴 수도 있죠. 네네. 있고요. 여러 가지가 아마 뭐 있지 않을까. 네네. 네. 뭐 그렇게 있는데 일단은 우송을 중심으로 신 의원은 의정 활동을 했다. 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반론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왜 불렀냐? 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호반건설 관계자를 의원실로 부른 것은 호반건설 출자사인 골든개발이 대곡동 땅값을 높게 쳐서 계약해 주민간 갈등을 유발했기 때문이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네. 높게 쳤다? 근데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거의 10%의 계약금을 보편적으로 좀 네. 이렇게 좀 거는 건 좀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네. 뭐 땅값 자체도 좀 높였을 것 같아요. 아, 땅값 네, 자체가. 기존에 뭐 그 우성 쪽도 좀 뭐 200만 원에서 뭐 그것도 높다고 했는데 네. 그보다 더 높은 금액을 얘기하고 10%를 주니까 네. 이제 왜 너희들 주민들한테 돈을 많이 줘서 이게 계약을 하느냐, 땅값을 높게 계약을 하느냐. 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신동훈 의원실에서 그 관계자를 이렇게 불렀다, 네. 불러들였다, 또 만났다 그런 거부터가 좀 뭔가 좀 처음부터 좀 잘못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봅니다. 좀 그렇죠. 먼저 주민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좀 듣고 의견들을 들어서 그렇게 하면 모를까? 먼저 이렇게 불러들여서 어떤 얘기를 했다? 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소문은 무성하지만 그거는 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조금 잘못된 행보를 갖고 있지 않나? 근데 그거는 뭐 주민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 수는 없고 네네. 네. 결국 여기서 신동근 의원이 해야 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우성에서 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 하니 네. 일단은 주민들은 야 이거 약정금 570만 원 받고 내 땅 딱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재산권 행사를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데 네. 그런 어려운 점 우성에게 야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죠. 맞습니다. 소송을 풀어라 네. 라든지 원만하게 합의를 하다라든지 네.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네. 또 우리 주민들을 만나서도 말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민을 만나서 좀 합의를 같이 좀 그 우성과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만들어 나갔다든지 네네. 뭐 이런 쪽으로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주민을 상대로 해서 그 개발업자가 약정 계약을 그 빌미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협조를 손을 잡아라. 그 사람하고 그 호반건설 불러가지고 관계자를 불러서 손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뭔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비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비호한다. 의혹들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대답이 이게 지금 너무 말이 안 맞는 게 업체 간의 경쟁에 의해서 좀 땅값이 높게 받으면 원주민들은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네. 어차피 그 원주민이 받을 수 있는 거기가 가치가 아주 낮진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김포 신도시랑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가치를 어느 정도 그 회사가 그 정도의 그 가격을 제시할 때는 자신 있으니까 주는 거지 자신 없는데 주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지면서도 충분히 이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했을 경우에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왜 호반에다가 야 너희들 왜 가격을 높게 써가지고 이 문제를 일으키냐 이거는 도대체 이분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네.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왜 개입을 했을까? 네. 개입하는 방향도 아니 그 회사에서 좀 자금력도 있고 계획 나름대로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좀 높은 가격으로 주민들한테 계약을 한 것을 야, 그 높은 가격 주지 마. 또 깎아.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네. 소문에 또 주민들도 거기 그쪽에 대곡동 주민들도 혹시 신 의원하고 뭐 우성과의 어떤 특수 관계인이 아니냐는 어떤 의혹들도 있었는데 신 의원실에서는 우리 특수 관계인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또 보도에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주민들은 또 그렇게 또 생각 안 할 수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업체를 중심으로 활동한 거 아닙니까? 네.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들의 이익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주민들이 소송을 당했는데, 억울하죠. 예, 민사소송 참 억울하죠. 힘듭니다. 그 오래 가요. 네. 네, 약정 계약이라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 지금
그 받아들이기 힘든 그 약정 계약이라는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 장기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인천시에서 허가가 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하는데 나 그 돈 받고 어디다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 땅도 아니고 남의 땅도 아니고 재산세는 내가 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그런 상황이 오래 간다는 거죠. 네. 근데 호반건설 같은 경우는 10%를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또 호반이 만약에 샀다 그러면 이제 그 가격에 팔 수 있는 거죠. 네. 어떤 기간 내에 네네.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우성과의 계약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리한 계약이다 이렇게 네. 보는데 이 불리한 계약을 주민들이 나 이거 불리하고 이게 좀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은 해지를 하고 싶다. 네. 이렇게 주민들이 그 업체 우성에게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네네. 그랬는데 이 국회의원 우리 신동근 국회의원은 우성을 중심으로 해서 호반건설을 불러서 손을 잡아라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잡으면 이 주민들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여기에서 더군다나 이 화천대유의 문제 그렇잖아요. 화천대유 문제 원주민들한테는 땅을 싸게 사고 아주 싸게 사. 네 반값 정도에 사고 뭐 1조 2천억짜리 뭐 민간한테 만약에 했으면 1조 2천억에 땅을 팔 수도 있었는데 공공이 거기에 들어가서 그를 6천억 반값으로 그걸 이제 수용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하고 또 분양은 민간이 해서 최대한 비싸게 해서 비싸게 분양. 양쪽으로 이익을 보고 네. 그 이익의 분배 과정에서 이 민간 투자 조금 안 한 사람들이 다 그걸 가져가게 하는 어떤 구조인데 지금 여기서 지금 땅값을 좀 높게 좀 해주겠다는데 그걸 갖다가 제지를 하면서 왜 이렇게 땅값을 높게 쳤냐 네. 이렇게 이게 지금 바람직한 의정활동 방향이냐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아니 뭐 원주민들이야 그쪽에 또 땅 원래 살던 분들은 내 땅이 조금 더 가격이 좀 올라서 오른 가격에 좀 이렇게 업자들한테 팔려 나가는 건 그건 당연한 거죠. 네. 그건 당연한 정당한 자기의 어떤 가치를 얻고 싶은 건 당연한 거죠. 네. 그 앞으로 또 일산대교 금곡동 간 도로도 생기고 네. 또 거기 개발 계획에 따라서 그 김포하고 도로만 연결되면 바로 앞입니다. 네, 그렇게 바로 되면 앞입니다. 아주 뭐 좋은 그런 요지가 되는 건데 네. 지금 그런 거 그러면 거기에서 상당한 개발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네. 업자들은 이제 개발 이익을 얻는 거고요. 근데 보통요, 이 땅을 그냥 일반 땅을 사가지고 이걸 개발하게 되면요, 50% 정도를 이제 그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데다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게 기부 체납을 하게 된다는 네네. 거예요. 이번에도 성남시에 뭐 거기 대장동 거기도 뭐 몇천억에 그 뭐 회수를 했다는데 그게 다 공원, 도로 뭐 이런 거였어요. 그렇죠.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개발된 신도시 안의 땅들은 지금 AA 28, 29, 32블럭 보통 900만 원대였습니다. 네. 여기 이번에 네. 특별 설계 공모에 평당 900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그러면 50% 감보를 하더라도 이제 400만 원대가 되고 네. 또 뭐 60%, 70% 한다 그래도 뭐 5, 6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300만 원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어마어마한. 신도시 내보다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호반에서는 그 이상을 주더라도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경쟁적으로 들어갔을 텐데 이런 경쟁을 통해서 주민들은 이제 서로 이제 붙으면은 좀 이익을 더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당연하죠. 네. 그렇게 되는 당연하죠. 건 당연한 건데 네네. 이런 경쟁 구도를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막고 그냥 단순히 뭐 협조를 해라, 손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주민들이 어려운 주민들을 오히려 생각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하시는 분, 이 사업주의 입장만을 생각하는 이런 것들은 좀 주민의 대표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동근 의원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뭐 호반건설 관계자가 아니라요. 아까 우송인가요? 네. 우송이라는 회사를 만나서 너네들이 그 지역 대곡동 지역 주민분들에게 민사 소송 한 건에 대해서 진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표를 누가 줬어요? 주민들이 좋죠. 네. 그럼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니 뭐 어떤 기업이 펴준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 주민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해주고 우리가 어떤 민원사항이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우리를 좀 더 좀 보듬어 달라라고 해서 정당하게 이렇게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게 누구를 이렇게 누구를 좀 비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부분은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